네, 비상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제 잔여 발사대 4기를 반입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사드 배치 한 포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이 돼서 완전하게 전력화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극렬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 자태, 또 이 사드 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공식 결정한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왔고 또 지연시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또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습니다. 또 집권 이후에는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왔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이미 6개의 발사대에 2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이후에 추가 4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오인된 발언으로 전도 유망한 육군 장성도 좌천시켰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괴상한 가발을 쓴 채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이 여당 의원들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사드 특위는 이제 공공연히 반대를 해온 이 반사드 특위 이것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사드 특위는 해체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핵을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한미 동맹과 한반도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를 임시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온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직도 임시배치,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할 것입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에게도 100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공허한 안보 인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론 변경도 다시 한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미군의 전략적 자산 상시 배치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 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MBC, KBS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과 KBS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KBS는 없었습니다. MBC만. MBC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MBC 사장을 즉각 사퇴하라는 이런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사장의 임기는 이미 법으로 그 임기가 보장돼 있고 또 법에 규정된 공영방송 경영진의 인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공영방송의 자유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영방송의 독립에 저해하는 일로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공영방송을 저해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자병법에 손자는 약하면은 침략당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미사일로 한국을 겁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간에서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침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이 불문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주에 사드가 1개 포대 6기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포대에 1조 좀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되었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러 언론, 정치인 만나서 여론전을 피워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방문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는 경제수석 후보군에 거론되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서 낙마된 것으로 낙마설이 돌았던 인사입니다. 이런 분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야당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이제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했던 사드 반대 특위는 해체 선언이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 특위는 해체되었다라는 선언이 확인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다, 임시적 조치다라는 그런 언사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계속 국민들을 어지럽히고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려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네, 제가 속한 상임위가 국토위라서 국토부 관련돼서 우리 대북 관계 차원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정권 출범 이후인 5월 29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철도, 항만, 도로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대금을 철, 구리, 석탄 등의 6가지 광물로 돌려받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용역 결과를 6월 달에 납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당시에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토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제정신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석탄과 철, 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도록 한 이랬다는 측면에서 국제 공조의 틀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깨버리는 이런 아주 부적절한 이런 조치였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토록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지만은 푸틴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왜 러시아까지 가서 그런 면박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우방국과 쌓아왔던 신뢰관계마저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핀잔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 즉 어피즈먼트 팔러시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어피즈먼트 팔러시는 분쟁을 피하고자 적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굴종적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나치즘과 이태리 파시즘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구걸하다가 결국 크나큰 전쟁의 참화를 입었던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어피즈먼트 팔러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난국에 미, 중, 일러 주변 사강대사를 완전히 비외교관으로 내정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통역관 출신이다. 북한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했다는 것이 경험이 전부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경제 외교관 출신입니다. 안보의 문외 아닙니다. 그만한 뛰어난 전문가, 직업 외교관, 군인 출신을 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외교 안보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리 나누어 먹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대사, 총영사 등 해외 공관장 한 160여 명의 30%를 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권 등 외부 인사로 채우려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까지 적폐청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외교를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미 등 우방국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유화 정책에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당, 과거의 야당 의원들은 사드 문제가 인체에 엄청난 유해를 초래하고 그리고 또 중국을 또 찾아가서 중국의 어떤 오히려 중국보다도 먼저 이 한중 관계를 걱정하면서 선동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항 그리고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키우면서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론 분열에 따른 갈등 비용을 막대하게 초래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이제 여당도 자인을 하고 사드의 필요성, 사드의 유해성에 좀 과도한 측면 인정했습니다. 발의라는 측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 안보 무능에 대해서 솔직히 자인하고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토요일날 안보무능 정권에 대한 우리 규탄대 또 국민보고대가 있을 겁니다. 바로 국민들은 정말 걱정합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믿었던 사드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성주 주민들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말 책임을 묻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국을 찾아다니면서 구걸 외교한 분들 그리고 사드 시위 현장에서 국민들을 선동한 분들 정말 사과하고 석고대죄하십시오. 우리 국민들 불안합니다. 안보 무능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핵인질 그렇게 무능하고 반인권적인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인질이 정말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즉각 바로 여와 야가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정말 국민 뜻을 모으고 통합해서 바로 북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핵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국론을 통합을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정말 이 조건 이유 없이 여야가 안보 문제를 두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협치 통합의 그런 정치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요즘 민생 어렵습니다.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를 넘어서 여기저기서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청산한다는 적폐청산, 적폐 개념을 바로잡고 정말 민생을 바라보고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제대로 된 그런 적폐청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인질, 우리 5천만에 대한 그 핵인질, 또 방송 장악 저지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보고대회는 그동안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관련 기관 방문, 항의 방문과 또 안보 현장, 또 오늘 이루어지는 그 언론 방송 장악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 대회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코엑스 앞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보고대 성공을 위해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는 게 나을까요? 천만 핵인질 방송장악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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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오인된 발언으로 전도 유망한 육군 장성도 좌천시켰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괴상한 가발을 쓴 채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이 여당 의원들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사드 특위는 이제 공공연히 반대를 해온 이 반사드 특위 이것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사드 특위는 해체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핵을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한미 동맹과 한반도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를 임시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온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직도 임시배치,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할 것입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에게도 100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공허한 안보 인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론 변경도 다시 한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미군의 전략적 자산 상시 배치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 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MBC, KBS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토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제정신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석탄과 철, 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도록 한 이랬던 측면에서 국제 공조의 틀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깨버리는 이런 아주 부적절한 이런 조치였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토록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지만은 푸틴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왜 러시아까지 가서 그런 면박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우방국과 쌓아왔던 신뢰관계마저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핀잔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 즉 어피즈먼트 팔러시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어피즈먼트 팔러시는 분쟁을 피하고자 적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굴종적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나치즘과 이태리 파시즘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구걸하다가 결국 크나큰 전쟁의 참화를 입었던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어피즈먼트 팔러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난국에 미, 중, 일러 주변 사강 대사를
완전히 비외교관으로 내정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통역관 출신이다. 북한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했다는 것이 경험이 전부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경제외교관 출신입니다. 안보의 문외 아닙니다. 그만한 뛰어난 전문가, 직업외교관, 군인 출신을 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외교 안보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리 나누어 먹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대사, 총영사 등 해외 공관장 한 160여 명의 30%를 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권 등 외부 인사로 채우려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까지 적폐청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외교를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외교 안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과 KBS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KBS는 없었습니다. MBC만 있었습니다. MBC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 MBC 사장을 즉각 사퇴하라는 이런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사장의 임기는 이미 법으로 그 임기가 보장돼 있고 또 법에 규정된 공영방송 경영진의 인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공영방송의 자유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영방송의 독립에 저해하는 일로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공영방송을 저해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자병법에 손자는 약하면은 침략당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미사일로 한국을 겁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간에서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침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이 불문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주의 사드가 1개 포대 6기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포대에 1조 좀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되었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러 언론, 정치인 만나서 여론전을 피워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방문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 최흥식 금감원장 내정자는 경제수석 후보군에 거론되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서 낙마된 것으로 낙마설이 돌았던 인사입니다. 이런 분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야당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이제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했던 사드 반대 특위는 해체 선언이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 특위는 해체되었다라는 선언이 확인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다, 임시적 조치다라는 그런 언사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계속 국민들을 어지럽히고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려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네, 제가 속한 상임위가 국토위라서 국토부 관련돼서 우리 대북 관계 차원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정권 출범 이후인 5월 29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철도, 항만, 도로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대금을 철, 구리, 석탄 등의 6가지 광물로 돌려받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용역 결과를 6월 달에 납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당시 네, 비상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제 잔여 발사대 4기를 반입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사드 배치 한 포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이 돼서 완전하게 전력화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극렬 좌파 세력들이 불법적 자태 또 이 사드 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공식 결정한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왔고 또 지연시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또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습니다. 또 집권 이후에는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왔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이미 6개의 발사대에 2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이후에 추가 4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